이번 영상 통해서 지금 이더리움 상승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관역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 미국의 재무부가요, 이번 주에 아주 강력한 활을 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활이 겨눈 관역은 이 치솟고 있는 중장기 국채 금리였었죠. 근데 그 결과가 정말 이상합니다. 이 겨눈 관역이 하루 만에 멀쩡하게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겨누지도 않는 옆에 관역들이 먼저 흔들렸다는 거. 금값이 뛰었고요. 비트코인이 급등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급등한 거는 바로 이더리움이었습니다. 화살은 빗나갔는데 왜 옆에 관역이 맞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올해 내내 대형 코인 중에 이 성적이 가장 나빴던 이더리움이 가장 강력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질문들 차례차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활과 관역은 알겠는데 왜 활과 관역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관측값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미국의 재무부가 만기가 10년에서 30년 남은 장기 국채를 시장에서 도로 사가는 조치, 이른바 바이백의 회당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고, 30년물 금리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치솟은 뒤에 바로 재무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발표 직후에 금리는 내려왔고요. 근데 딱 하루짜리였습니다. 목요일이 되면서 10년물은 4.7%대, 30년물은 5.2%대로 되올라서 발표 전 자리를 거의 회복했고요. 겨눈 관역 기준으로만 보면은 사실상 판정패에 가까웠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요, 이 금리 치솟는 거 잡기 위해 가지고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작 하루 이틀 지나면서 금리가 다시 치솟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장기 국채 금리 잡으려고 발표한 건데 이게 잡히지 않았다? 그럼 이거 암호화폐 시장 다시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더 강력한 카드를 내면서 추가 급등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양면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 카드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의 추가 급등 혹은 추가 급락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번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이더리움이 강력하게 급등하고 있죠. 주간 단위로 보자면은 이더리움 기준 260만 원에서요, 무려 330만 원 라인까지 급등을 해버렸어요. 3일 연속 급등 중에 있죠. 이 과정에서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우리 돈 4조 원 안팎의 강제 청산이 됐었고, 이 대부분의 하락에 걸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상승해버리니까 전부 청산당하면서 선물 투자 실패한 거죠. 이 같은 날 현물 이더리움 ETF 어떨까요? 주식 계좌로 사고 파는 코인 간접 투자 상품에서는 이 하루 1억 8,900만 달러, 우리 돈 2,700억 규모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입이 되면서 강력한 급등을 했고, 이 금값도 마찬가지로 뛰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정책을 의심을 했는데 위험자산 시장은 지금 뭔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바이백이 뭔지 딱 세 문장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예전에 발행해둔 장기 국채를 시장에서 다시 사가는 거예요. 다만 그 돈을 새로 찍는 게 아니라 결국에 만기가 짧은 국채를 팔아서 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빚이 줄어드는 것도 중앙은행이 돈을 새로 푸는 양쪽 하나도 아니고 긴 빚을 짧은 빚으로 바꿔가지고 끼우는 조치에 가까워요. 규모도 32조 달러짜리 시장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이 채권 시장이 하루 만에 되돌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본 원인인 재정 적자, 물가는 그대로니까요. 미국 국채 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이상한 징후가 포착이 됐었고, 제 투자 경험상 강력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위기는 곧 기회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XRP 급등 징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급등 전날이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정확히 바닥 매수 타점에 대해서 공지를 드렸었고, 그리고 8월 19일 새벽 6시에 업로드 영상 통해서도 XRP 최고의 급등 호재다, 강력한 급등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께서 믿지 못하실 만큼 XRP 급등 전 투자 심리는 상당히 싸늘했었는데요. 정리드리자면 XRP 매수 타점을 공지드렸고 업로드까지도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바로 저녁부터 급등이 시작돼가지고 현재 총 42%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XRP에 대해서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미리 말씀드려놨죠. 아무래도 영상 통해 가지고 전달드리는 속보 타점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 시간, 편집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딜레이 걸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 전용 방통에서 발빠르게 속보 타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거나 아니면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왜 위험자산만 반응을 했느냐? 이 채권 투자자랑 위험자산 투자자가 서로 다른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쪽의 질문은 이 돈으로 금리가 잡혔느냐고요. 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근데 위험자산 쪽 질문은 달랐어요. 정부가 장기금리의 위쪽을 손으로 막아가지고 서는 시대가 지금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반응이 사들이는 규모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더 넓은 금리 관리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유명 경제학자의 풀이까지도 나왔는데요. 이게 왜 코인의 호재냐? 적금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구독자분들 어떠신가요? 만약에 적금 이자가 시원치 않아지면은 시장의 돈들은 통장에 얌전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밖으로 마시를 나갑니다. 주식 투자하거나 코인 투자하거나 위험자산에 투자하겠죠. 정부가 장기 금리를 계속 눌러두겠다고 나서는 순간 채권에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위쪽이 깎이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발표가 나온 날 달러 가치도 하루 기준으로 크게 미끄러졌기 때문에 이자 기대감은 깎였고요. 돈의 가치는 흔들리는 조합들. 이럴 때 돈이 찾아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자산.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스스로 이자까지 낳는 자산입니다. 금이 같은 날 뛴 게 첫 번째 답이고 이더리움이 가장 강력하게 뛴 게 두 번째 답이겠죠. 그래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장기 금리를 잡고자 바이백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발표 이틀 뒤에 장기 금리가 다시 튀었습니다. 근데도 시장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추가적인 강력한 카드를 꺼낼 거다.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 될 겁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세 가지 조건이 겹쳐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가장 뒤처져 있던 자산입니다. 이더리움은 올해 대형 코인 가운데 성적이 가장 나빴죠. 한여름까지 연초 대비 30% 넘게 빠져서 10% 안팎 조정에 그친 비트코인과 비교가 안 됐습니다. 2025년 고점 4,950달러 근처랑 비교했을 때 지금 가격은 그 절반 미칩니다. 눌린 만큼 스프링이 길게 감겨 있었다는 뜻인 건데 실제로 이번 급등 직전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교환 비율이 의미 있는 바닥을 찍을 수 있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팔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얇아요. 부동산으로 비유하자면 매물이 씨가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는 이사 수요가 조금만 몰려도 호가부터 뛰죠. 지금 이더리움을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예치, 그러니까 스테이킹에 묶인 물량이 4,200만 개 안팎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체 유통량의 3분의 1이 넘어가요. 거래소에 나와 있는 물량은 올해 여름 여러 해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집계가 있었고 미국 상장사 한 곳이 들고 있는 물량만 580만 개, 유통량의 5% 가까이 됩니다. 사겠다는 돈이 들어올 때 받아줄 매물이 얇다? 그렇다면 같은 힘에도 가격은 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이번 주 18%라는 숫자가 나온 구조적인 배경입니다. 세 번째로 금리를 누르는 시대랑 궁합이 맞는 성질입니다. 이더리움은 예치만 해둬도 연 3% 안팎의 이자가 나오는 자산이죠. 채권 이자의 위쪽이 눌리는 국면에서는 수량이 제한된 데다가 이자까지 나오는 자산의 상대 매력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 이자를 다달이 얹어서 나눠주는 ETF까지도 미국에 등장했습니다. 기관이 이 성질을 통째로 담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다는 얘기인 건데 이번 급등일 하루 ETF 순유입 1억 8,900만 달러가 바로 그 통로로 들어온 돈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더리움의 추가 폭등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이번 개입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어지는 국면이라는 확인인데요. 그리고 그 확인 일정이 다음 주에 몰려있어요. 다음 달 들어서면 커진 바이백의 첫 번째 집행이 시작될 거고 그 전에 다가오는 27일부터 4일간 미국 와이오밍 잭슨홀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 인사들이 모이는 미국 연준의 연례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여기에서의 백미는 이 지난 5월달에 취임했던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취임 이후 첫 번째 기조 연설이 시작됩니다. 그 같은 날 아침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지표인 PCE가 나오고 이틀 전엔 엔비디아 실적까지도 잡혀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만들어 놓은 기대감 위에서 이번에 연준의 입이 그 다음 재료가 되는 한 주라는 거죠. 워시 의장이 장기 금리 문제를 어떤 결로 건드리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번 주 위험자산이 미리 반영한 기대감이 연장될 수도 또 회수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워시 의장의 첫 번째 연설에서 장기 금리 불안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이 읽히고 또 다음 달 커진 바이백의 첫 번째 집행이 예전대로 진행되면은 시장은 이번 개입을 일회성이 아니라 국면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계속 상승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국면에서 매물이 얇고 이자가 나오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대형 자산 가운데도 탄력의 앞자리에 서는 그림이 될 거고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이 재무부가 발표 바로 다음날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보였고 ETF랑 상장사라는 받아줄 손들이 실제 자금 유입으로 확인됐고요. 예치 물량이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매물 구조가 당분간 풀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미 재무부의 화살은 관역을 맞추지 못했지만요. 지금 시장은 활 쏘는 사람이 계속 더 화살을 쏠 거다. 이 카드가 계속 나오는 이런 쪽으로 먼저 돈을 옮겼고 그 돈이 가장 강력하게 흘러든 곳이 올해 가장 눌려 있었고 매물이 가장 얇아진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다음 주 금요일 미국 연준의 입이 이 기대감에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시면 되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더리움이 먼저 급등한다라고 보시면은 댓글에 먼저 남겨주시고 아직 이르다라고 보시면은 아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워시 의장의 첫 번째 연설이 나오는 날 그 연설 내용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너무 시장이 답답하고 대체 이더리움은 언제 상승할지 다시 2025년도처럼 이더리움이 600만 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은요. 이 코인 시장에서도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대형 코인 중에 하나겠지만 문제는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지가 핵심인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 물론 없겠지만요, 이 과거랑은 다르게 시장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안내 도움 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알트코인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무리한 몰빵 투자라거나 아니면은 이 도박에 가까운 방향성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은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과 먼저 팔아야 내 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익을 내야지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으로서 목표 타점을 잘 활용하는 방향성을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들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쉽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비중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으면서 자주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스스로 나를 조여오는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카이토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걸어놓고 신경을 덜 쓰다 보시면 이 다음날 목표가에 도달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오후에는 여유롭게 버추얼 프로토콜을 들어가면서 또 목표가를 걸어놓으시다 보면은 이어지는 저녁 때쯤에는 목표가 달성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카이트코인 같은 경우도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 다음날 오전에 목표가 도달까지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익절하고 나온 다음에 무리하게 고점 추격 매수하거나 또 더 상승할까봐 못 파는 게 아니라, 항상 욕심의 수익 실현을 놓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고 나서 그 다음 타점을 잡더라도 마침표를 찍는 이런 매매들에 대해서 습관화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카이트 익절하고 나서 아르키움, 시커를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또 충분히 여유롭고 목표가 설정을 통해서 신경을 덜 쓰는 대응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또 카이트 코인의 재진입 타점이 찾아오고, 기다렸다가 다시 진입하고 익절하고 다시 진입해도 충분히 여유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매매들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점은요, 내 스스로가 쫓기고 팔고 나서 더 상승할까봐 뭘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팔아야 될지 말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원칙을 살리는 습관들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나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테마 그리고 섹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카이토, 카이트 뭐 이런 코인들 이름은 비슷하겠지만 흐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잘 공략하느냐가 핵심이겠고,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는 단기 종합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압축시켜가지고 안내 도움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전달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관심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 미국 이란 전쟁, 코인 과세까지 여러가지 핵심 내용들을 압축시켜서 속보로서 전달드리면서 핵심 내용, 중요 내용들 머리에 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면만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셔야 될 것들 위주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코인 시장의 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 상황에 맞는 단기 저점의 분할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이렇게 모아 나가시는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한국의 알트코인 단기 타점들 활용해서 쌓아나가는 수익들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나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 어렵다 하면은 물론 어려운 시장이에요. 하지만 이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나는 장기 투자야, 그리고 얼마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시장이 재미없다, 이런 생각만 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오히려 알트 시장으로서 단기 저점들 활용하기 너무나도 좋은, 이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업비트, 빗썸, 이 현물 매매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주셔도 되고, 아니면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